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만들려고 했으나 좀 시간상 좀 일찍 앞당겨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7만 명이 감염되었고요. 또 이 중에 26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으냐면요. 지금 43일간 매일 1,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고 있고요. 또 지난 목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하루 사이에 1,9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확진자가 많이 느는 이유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드리자면요. 원래 날씨가 더운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 활동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뭐 햇볕이 있다, 바람이 있다, 뭐 사람의 공간이 뭐 오픈되어 있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름에는 좀 활동량이 줄다가 가을로 들어가 되면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겨울 되면 최고점을 찍고 또 봄이 되면 이제 내려가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내려가는 이런 그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성 바이러스 뭐 감기와 같은 그런 대유행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1차, 2차가 지났고요. 브라질도 지금 현재 1차는 지났습니다. 지나서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봄이 되고 뭐 날씨가 풀리면서 많이 활동이 줄었는데요. 12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확 늘고 있습니다. 뭐 매일 뭐 7만 명, 8만 명, 어느 때는 뭐 10만 명의 확진자가 매일 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여름이 됐으면은 당연히 활동이 줄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활동이 느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뭐 전문가들의 뭐 인터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본 여러 뉴스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월부터 확진자가 확 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이 휴일이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또 그 휴가, 한 달 동안의 휴가, 그러니까 12월 중반부터 1월 중반까지 휴가 기간에 가족들과 모이고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 1월달 초중반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드렸죠? 예,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일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놀러 다닌 겁니다. 바닷가는요, 연일 미어 터졌고요. 뭐 동네뿐만 아니라 뭐 여러 뭐 농장이나 뭐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과 모여 그렇게 많이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늘었고요. 이게 모든 도시들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파티가 언제 생겼느냐? 바로 2월 중순에 있었던 카니발 기간입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1월 1일 지나고 또 이제 설을 지내야 새해가 시작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브라질도 이 원력을 따르는 이 카니발 기간이 지나야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과 3월 사이에 뭐 매년 원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 날짜가 바뀌는데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냥 뭐 설과 비슷한 날에 이제 새 원력이 시작하는데요. 어쨌건 이때 돼야 또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쉬던 사람들이 신나게 또 마지막 돈을 다 쓰고 뭐 카니발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해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 기간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상한 것과 같이 특히 상파울루 주에서는 카니발 공식 기간 휴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법정 휴일이 이제 화요일 날이고요. 또 수요일 날 점심까지 쉬는 건데 일반적으로 금요일까지 업무를 보고 토, 일, 월, 화, 수 5일간 그냥 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카니발 행렬도 없고 축제도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 몰리면 안 되니까 야, 법정 휴일 없어. 그러니까 월, 화, 수 그냥 일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놀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또 아니면 직장을 그냥 두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은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바닷가에 미어 터졌고요. 동네에 모여서 파티를 했고요. 뭐 수천 명이 모이는 파티도 있었고요. 뭐 돈 얼마를 내면은 어디에 들어가서 뭐 노는 뭐 클럽 같은데 그런 데가 수백 명이 모였고요. 이 전국적으로 엄청 퍼진 겁니다. 그럼 2월 초 중순부터도 어떻게 가끔 오다가 2월 중순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확진자가 확 든 것이죠. 사망자가 확 늘은 것이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3월 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각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요, 브라질은 먼저 병원이 다 무료 공짜입니다. 당연히 뭐 사립병원도 있지만 일반 병원은 뭐 대부분이 공립은 다 공짜입니다. 확진자가 늘고 환자가 늘으니까 원래는 뭐 40% 50%가 정상인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50% 60%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70% 80% 어떨 때는 120% 130% 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기다리다가 쓰러지든가 죽든가, 마스크 하나도 뭐 제대로 못 챙겨 받고, 뭐 주사도 하나도 못 받고, 또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브라질에서 원래 그 잘하는 건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호소하는 겁니다. 법원에 호소합니다. 우리 가족이 환자가 있는데 뭐 이 시나 주정부 병원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서. 야, 이거 가져가서 거기 가서 법원이 명령하니까 하라고.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따귀를 100대 때린다고 해도 없는 병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에서는, 그러니까 북동부와 북부 아마존 지역 이런 데서는 환자들을 실어서 다른 주로 옮겼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자를 더 이상. 또 이과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우루과 쪽에 있는 그 남부 지역도 원래 상대적으로 좀 확진자가 줄었었는데 지금 계속 늘면서 계속해서 지금 봉쇄령, 락다운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파울루 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학교 수업을, 대면 수업을 허용을 했고요.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또 교회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수용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원의 한 35%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가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뭐 지난주부터 뭐 수업도 시작되고, 뭐 요번 주부터 이제 다시 뭐 아이들 교회도 이제 사람들 모일린다 하는데, 지지난주부터 확진자가 늘고 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주정부에서 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바뀐다는 게, 원래는 밤 18시까지 술을 팔 수 있다, 식당 영업할 수 있다 라는 거를 3주 전에 10시로 늘려줬습니다. 그 10시로 늘려주니까 주점이나 식당들은 이제 10시까지 술도 팔 수 있고 사람 손님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했는데, 그것도 2주 있다가 갑자기 내려온 게 밤 11시부터, 지난주부터는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통행 금지를 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아니 막았다가 풀었다가 이제 아니 봉쇄.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치인들이나 주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꾸 쥐고 싶은데, 너무 쥐면은 이제 자영업자나 뭐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풀어주는데, 풀었다가 줄었다가 풀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한 호수에 물이 새고 있으면요, 이 호수를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꽉 쥐면은 여기 터질 같은 거 묻어오고 물은 계속 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발표해서 요번 주에 교회 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법은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확진자가 너무 느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0시부터 상파울루 주정부에서 드디어 5단계, 그러니까 완전 최고로 이제 격상이 되어서 모든 영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필수 항목만 빼는데, 필수 항목에 정육점, 슈퍼마켓, 뭐 자재 도구 파는, 그러니까 공사 자재 파는 곳, 또 뭐 동물병원, 약국,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옷가게를 파던 사람이라든가 뭐 다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머리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을 못 한다는 것이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배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달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리를 해보고 했지만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식당 그런 걸 열어가지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락다운이 시행이 됐고 통행금지도 돼 있고, 그렇지만 교회나 뭐 학교나 저거는 또 운영이 또 허가가 돼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뭐 노점상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든 뭐 옷가게라든가 선물가게라든가 열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은 2주 동안 가게를 못 열는데, 그럼 직원 월급은 누가 내고 임대료는 누가 내냐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터넷, 통신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작년부터 어려워서 어때까지 왔는데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이렇게 봉쇄령 락다운을 주지사 밑에 있는 지금 재난본부에서는 30일간 그냥 모두 다 멈춰야 되는 걸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주지사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3월 19일인가 하여튼 2주 정도 되는 이제 시행을 할 건데요.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질까요? 안 할까요?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상할 수 있죠. 왜? 작년에도 3월부터 한다고 그려놓고 10월만 한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이제 9월까지 계속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계속 더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고 사망자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지금 계속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지금 걸렸다고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증세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섭고 또 경제는 또 돌아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합니다. 또 한 분의 제보에 의해서 들은 것은요. 또 좀 뭐 임대료는 원래 ECFM이 그러니까 종합물가지수라고 하는 거에서는 임대료를 계약을 할 때 그 임대료 그 ECFM이라는 지수를 통해서 매년 이제 인상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 작년 보통 뭐 2% 3% 뭐 인플레이션 따라서 뭐 이게 오릅니다. 그럼 작년에 뭐 4%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럼 올해 뭐 4% 적용하면 되는데 작년에 23%였습니다. 23%. 그러니까 올해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25%? 어떤 데는 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한 푼 없이 계속 이렇게 락다운만 시행하는 중이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요. 백신은 지금 뭐 중국산 시노바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파울루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가면은 어떤 것인지 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시노바크를 두는 거냐, 아스트라제네카를 두는 것이냐. 이거는 뭐 너무 혼잡스러우니까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7세까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1차까지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70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인구 2억 되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1차 접종으로 700만 명만 했다고 하니 언제 될지 연말까지 지금 모르고요. 또 연방 정부에서는 뭐 그 이외에 파이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얀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의약품 회사를 1억 3,800만 개를 사기로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카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도 봤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지금 안 따라주는 겁니다. 카나다도 돈 뭐 3억 개 되는 뭐 도주를 산다고 돈을 미리 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백신은요, 자꾸 착각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우리가 그 산업시설, 그 산업화 시대에 사시던 분들은 TV나 비행기나 배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것 같이 뚝딱 만드는 줄 아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백신을 만드는 거는 먼저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 그냥 백신은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죠. 백신 개발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몇 가지 그냥 현미경을 봐서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계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국가 개념으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더군다나 이런 개발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인스티투트 부탄탄, 뭐 휴에는 오스발도 코스타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그런 연구소는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지금도 브라질에서 전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황열병이나 뭐 홍역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드는 그 전 국민을 다 커버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소에서 요번에 왜 백신 개발을 못했느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국가에서 100% 밀어준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연구소는 그런 백신을 개발할 능력이 많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냐? 국가가 아니라 제약회사죠. 근데 제약회사는 왜 그러느냐?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또 사람도 이거 개발하면 이 회사 돈 벌겠냐? 돈을 넣어서 그 회사가 하는 거지 어느 국가나 어느 뭐 생산시설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브라질 국민이 이런 식이라면요. 접종을 다 1차 접종까지 끝나는 건요. 올해 연말까지도 끝나랴?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백신 접종을 맞고 어느 나라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면요. 백신 접종이 한 50% 올랐는데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자는 야 백신 맞으니까 저거 봐. 확진자가 늘잖아. 그런 게 아니라 백신 맞은 사람은요.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 조심 안 합니다. 왜? 백신 맞았으니까. 근데 백신은 감염될 확률을 줄어드는 것이지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 백신을 맞고 몸에서 항체가 생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영화처럼 딱 맞고 우와 나는 보호됐으니 그건 영화에서만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답답한 이런 브라질 상황입니다. 지금 1900명이 죽었습니다. 어제만.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도 지금 감염되고 한인사회에서도 계속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고, 원래 2월 3월은 1년 중에 제일 장사가 안 돼서 1년 동안 번 돈으로 2월 3월 두 달을 어떻게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돈 다 꼬라박았고 벌지 못해서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또 15일이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한 달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희망찬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참 답답하고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희망을 갖자고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저는 이제 희망은 있지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자기만 맞다는 사람,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나 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행동을 보고 참 암담합니다. 어쨌든 이번 작년을 경험 삼아 올해도 우리 이겨냅니다. 이겨냅시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이겨내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위 사람들 좀 챙기시고 만나시지 마시고 전화나 이메일이나 화상통화로 서로 안부 전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브라질 주요 뉴스를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